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려한 쇼 윈도우들이 보이시나요? 샤넬, 루이비통, 디올 2026년 현재 이 거리는요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빛은 점점 더 적은 소수들만을 위한 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명품백은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리님이 승진을 하면 샤넬백 하나, 과장님이 보너스 받으면 루이비통 지갑 하나, 명품은 중산층의 성취 상징이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샤넬, 클래식 플립백 하나조차 평범한 직장인의 3달치 월급입니다. 루이비통 스티피백조차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미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진짜 매우 간단합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요, 더 이상 고객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전 세계 명품 업계는 단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상위 1%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한때 샤넬과 루이비통은 성공한 중산층의 점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성장시켜준 그 중산층을 가장 먼저, 가장 냉정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결단 뒤에는 전 세계 패션 지도의 80%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 LVMH라는 기업과 그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마지막 전쟁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노트에서는 2026년 현재 진행형인 이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이 샤넬을 질투하고 샤넬이 에르메스를 두려워하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아르노 가문의 승계 전쟁,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로 무장한 이들의 초양극화 전략까지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집안에 있는 명품백을 그리고 명품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첫 번째 트렌드 노트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700만 원 하던 샤넬 클래식 플립백이 2026년 현재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정답은 무려 2,100만 원입니다. 7년 만에 정확히 3배가 올랐죠. 루이비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버풀 토트백이 같은 기간 동안 1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명확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면서 명품, 가격 폭등에 대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수요가 꺾일 것이다. 중산층 이탈이 시작될 것이다. 명품 거품이 결국에는 꺼질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LVMH는 2025년에만 전년 대비 8%를 성장했고요. 샤넬은 영업이익률이 30%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인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개념입니다. 가격표를 해독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명품 가격표를 보면서 이 가방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격표는 원가 플러스 마진이 아닙니다. 가격표는 곧 진입장벽이죠. 누가 이 브랜드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걸러내는 필터인 셈인 거죠. 자, 그래서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사람과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사람은 단순히 4배 더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다른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26년 초에 입수한 LVMH의 그 내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매출의 70%를 상위 5% 고객에게서 창출하겠다는 뜻이었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100하나를 간신히 사는 직장인 100명보다 한 번에 10억 원어치를 쇼핑하는 VVIP 고객 한 명이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루이비통 청담정에는요, 일반 고객들이 들어갈 수 없는 VVIP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간 구매액이 5억 원 이상인 고객들만을 위한 프라이빗 쇼핑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이제 돈이 있다고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자, 샤넬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구매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에게 인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즉, 2천만 원을 가지고 가도 샤넬에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 배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도
그들의 기준에게 맞지 않으면 그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의 실제 설계자, 진짜 설계자는 누굴까요? 바로 LVMH입니다. 자, 루이비통, 디올, 펜디, 셀렌느, 지방시, 로에베. 자, 여러분들이 아는 명품 브랜드들의 절반 이상이 LVMH의 소유입니다. 2026년 현재 이 공용 기업은 매스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LVMH 회장 베르나로 아르노는요, 2025년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매출 감소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의 희석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의 가방이 누구나 들 수 있는 가방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에르메스를 한번 볼까요? 버킨백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 구매 이력을 쌓고 브랜드와 관계를 형성해야지 구매 권유를 받을 수가 있죠. 그 결과 2026년 현재 영업이익률 40%를 기록하면서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자, LVMH와 샤넬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경쟁사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진짜 두려워하는 게 따로 있어요. 뭘까요? 에르메스만큼 희소하지 못한 브랜드가 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지금 전략이 뭐냐면요, 자신들의 고객을 절반까지 버려가면서 초희소성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26년 명품 업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노 가문인데요. 베르나르 아르노, 2026년 현재 세계 2위 부자, 프랑스 재벌 기업 1등 기업, 추정재산 2,400억 달러, 하나로 약 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한 LVMH는 단순히 명품 회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루이비통, 디올, 펜디, 셀렌느, 로에베, 지방시, 켄조, 마크 제이콥스. 패션만 보더라도 약 70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모에상동, 헤네시와 같은 와인 주류, 그다음에 세포라 같은 뷰티 리테일, 그리고 태그호이어, 불가리, 티파니 같은 시계와 주얼리까지 합치게 되면 LVMH는 명품 산업의 A to Z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명품 공용 기업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LVMH의 회장이죠. 올해 나이가 77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히 제국을 지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패션 업계가 주목하는 건 바로 누가 이 제국을 물려받는가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의 5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장녀 델핀과 장남 안투안,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알렉산드로 프레데릭, 그 다음에 막내 장, 이 5명은요 모두 LVMH 계열사의 핵심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장녀 델핀 아르노부터 보게 되면요, 현재 47세이고요. 현재 디올의 CEO이자 LVMH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녀를 후계자 1순위로 꼽고 있죠. 델핀은 2023년 디올 CEO로 취임한 이후 매출을 30% 이상 끌어올리면서 디올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하죠. 디올을 샤넬만큼 희소하게 만들자. 실제로 델핀 체제 이후에 디올은 대대적인 가격 인상과 함께 VIP 전용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디올은 2025년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VMH 내에서도 루이비통 다음가는 효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장남 앙투안 아르노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역시 현재 47세인데요. LVMH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부분 총괄이자 벨루티의 CEO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앙투안의 전략은 디지털 예술의 융합입니다. 앙투안은 2024년부터 LVMH 산하의 브랜드들을 NFT 프로젝트로 총괄하며 디지털 럭셔리의 가능성을 실험해왔죠. 비록 NFT의 열풍이 식었지만 그가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의 정품 인증 시스템은 2026년 현재 LVMH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자, 막내 장 아르노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9세의 가장 어린 나이인 장은 현재 태그호이어와 LVMH 워치 디비전 디렉터입니다.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그의 행보는 형 누나들 못지않게 공격적입니다. 장 아르노는 2025년 루이비통의 시계 부분을 완전히 독립적인 럭셔리 하우스로 격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고요. 그 결과 루이비통 워치는 2026년 단일 품목으로 5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베르나르 아르노가 막내를 유독 아낀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5명의 후계자 경쟁이 우리가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맡은 브랜드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가? 누가 아버지한테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가? 그 경쟁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미친 가격 인상과 공격적인 마케팅입니다. 델핀이 디올 가격을 올리면 장은 루이비통 워치 한정판을 더 줄여버립니다. 앙투안이 벨루티의 광고 예산을 2배로 늘리면 다른 형제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들은 같은 가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라이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2026년 명품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이유, 혹시 이 가문의 왕자 게임 비용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면 독립기업으로 남은 샤넬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사면초가입니다. 샤넬은 2026년 현재 세계에서 몇 안 남은 독립 명품 하우스입니다. 에르메스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본력입니다. LVMH는 연간 R&D에만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 최고급 원자재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가죽 공급사들, 프랑스의 장인 공방들, 심지어 패션스를 열 수 있는 유통 채널들까지 전부 LVMH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샤넬은 에르메스처럼 되고 싶지만 자본력은 LVMH에 밀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넬이 선택한 전략이 뭘까요? 더 극단적으로 희소성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아예 물량을 줄여버리고 가격을 더 올리고 VVIP를 관리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자, 2026년 샤넬은 고립된 성과 같습니다. LVMH라는 거대한 제국에 포위돼서 살아남기 위해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든다. 전통의 가치, 수작업의 온기.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2026년 이들의 뒷마당은 가장 차갑고 냉정한 AI 기술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이 디올이나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는요, 수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매장 천장의 CCTV는 단순한 감시 카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어떤 제품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지 추적하는 아이 트래킹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매장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과거 방문 이력, SNS 활동,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 패턴까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누구한테 가죠? 매장 직원의 태블릿 PC로 실시간 전송이 되죠. 그래서 매장 직원이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고객님 취향에 딱 맞는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직원의 통찰력이 아니라 사실 AI의 예측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LVMH는 2023년부터 데이터 럭셔리라는 프로젝트에 매년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LVMH 매장에서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다음에 뭐가 잘 팔릴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색상의 가방이 다음 시즌에 유행을 할지, 어떤 디자인이 중고 시장에서 가격 방어가 가장 잘 될지, 심지어 어떤 셀럽이 들었을 때 SNS에서 가장 많은 반응이 나올지까지 AI가 모두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LVMH의 AI는요, 의도적 품절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데이터상으로는 재고가 충분합니다. 공장에서는 생산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AI가 계산한 결과 지금 이 제품을 풀면 희소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을 창고에 묶어둡니다. 시장에 내보내지 않는 거죠. 2025년 가을 루이비통의 특정 한정판 가방이 출시 3일 만에 품절됐다는 뉴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 창고에 재고가 2만 개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시장이 풀지 않았을 뿐인 거죠. 자, 그 가방의 중고 시장 가격은 정가의 2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희소성입니다. 진짜 희귀한 게 아니라 희귀해 보이도록 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AI는 또 뭘 할까요? 고객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티어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브론즈 등급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금액과 빈도에 따라서 실버, 골드, 플래티늄으로 올라가게 되죠. 플래티늄 고객한테는 뭐가 제공될까요? 신제품 우선 구매권, 품절 상품 특별 공급, 프라이빗 쇼핑 서비스. 브론즈 티어의 고객들은요,
매장에 가도 지금 재고가 없다는 말만 듣습니다. 물론 플래티늄 고객을 위해 남겨둔 재고는 창고에 항상 가득하지만 말이죠. LVMH의 AI는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SNS를 모니터링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웨이보, 유튜브, 어떤 제품이 어떤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는지, 어떤 인플루언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초단위로 추적을 합니다. 2025년 특정 K-팝 아이돌이 루이비통 한 가방을 들고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진이 SNS에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LVMH는 가방에 대한 언급이 300% 급증했다는 걸 감지했죠. 그리고 즉시 뭘 했을까요?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그것도 15%를 한꺼번에. 그리고 온라인 재고를 전부 오프라인으로 돌렸어요. 그 결과 그 가방을 사려는 사람들이 매장으로 달려가야 했고요. 매장에서는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우선이라는 정책으로 신규 고객을 완벽하게 걸러냈습니다. 희소성 연출을 하는 거죠. 샤넬도 예외가 아니에요. 샤넬은 2024년부터 디지털 패스포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샤넬 제품에는 보이지 않는 RFID 칩이 내장돼 있고 이 칩은 누구에게 팔렸는지 어디서 재판매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중고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샤넬은 자신들의 가방이 중고시장에서 너무 싸게 팔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RFID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가격대에서 재판매된지를 추적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제품 가격을 측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장인 정신을 외치는 동시에 뒤에서는 가장 냉정한 알고리즘을 모두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앞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온기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데이터로 통제하는 냉정한 냉기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명품의 진짜 얼굴입니다. 에르메스만이 유일하게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여전히 AI 마케팅을 거부하고 온라인 판매를 최소화하면서 장인의 손길만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희소성이 되고 있죠. LVMH가 수백 개의 알고리즘으로 희소성을 연출하는 동안 에르메스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희소성을 실현합니다. 바로 정말 적게 만드는 것. 2026년 가장 오래된 방식이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샤넬과 루이비통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것. 둘째, 베르나르 아르노의 5자녀가 벌이는 왕자의 게임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그들이 외치는 장인정신 뒤에는 가장 냉정한 AI와 알고리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품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품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샤넬의 재봉선은 여전히 완벽하고 에르메스의 가죽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문제는 그 명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명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2026년 이전 우리는 명품을 성취의 증거로 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구매를 했죠. 하지만 2026년 지금 명품 브랜드들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브랜드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이게 그들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2천만 원짜리 가격표는 더 이상 이 가방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건 이 가방을 들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는 시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브랜드들의 가치는 그들이 매기는 가격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그것을 소비하는 우리들의 철학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나는 왜 이 가방을 사는가? 정말 이 브랜드의 디자인과 철학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남들이 알아봐 주기 때문인가? 이 가방이 내 삶에 진짜 의미를 더하는가? 아니면 그냥 SNS에 올릴 사장 한 잔을 건지기 위함인가? 자, 2026년 진짜 럭셔리는 2천만 원짜리 가방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돈을 쓴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요? LVMH가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티어로 나눈다면, 샤넬이 구매 이력으로 우리를 걸러낸다면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2026년 지금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LVMH와 샤넬이 상위 1%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들이 벌인 중산층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들입니다. 지속성을 추구하는 스몰 럭셔리 브랜드들, 그리고 빈티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이들은 노 로고 철학으로 무장하고 진짜 장인 정신을 내세우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로고가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가방이 있습니다. 샤넬 트유드가 아니어도
충분히 멋진 자켓이 있습니다. 2026년 진짜 트렌드 세터들은 이미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명품 업계가 두려워하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소비자들이 깨닫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우리를 선택하는 이 게임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럼 우린 다른 곳으로 간다 라는 것이죠. 2026년 1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이들의 게임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 것인가. 베르나르 아르노는 300조 원의 제국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권입니다. 우리가 지갑을 닫는 순간 그의 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명품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샤넬의 장인은 존경받아야 하고 에르메스의 전통은 보존돼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 가격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명품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싼 것이 명품이 아닙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 진짜 가치가 있는 것, 내 철학과 맞는 것이 명품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